공부 잘하느냐고 물어보면 학교 자랑 엄청 잘했다고 얘기해 주셔야 돼요. 사무실에서는 제가 그거 하러 간 줄 아니까. 어쨌든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성균관대학교 입학 설명회를 시작하겠고요. 처음으로 우리 학교 홍보 영상 한 2분 남짓 될 거예요. 이거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연결을 제가 빨리 했어야 되는데 못했는데 재밌었어요? 네, 고마워요. 96년에 이제 여러분들 태어났나요? 네, 96년에 태어났고 우리 대학도 96년에 다시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뭐 삼성이 재단으로 학교 경영하면서 뭐 여러 가지 지표에서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자금도 많이 준다 그러고요. 이런 건물도 뭐 지었다 그러고요. 도서관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국제화 지수도 이래서 많이 제가 빨리 진행할게요. 빨리 자랑하는 거니까. 뭐 팬아시아 프로그램이라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요. 뭐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뭐 좋은 대학들하고도 많이 하고 복수하기 프로그램도 있고 뭐 그렇대요. 여러분들 입학하고 나서 이런 거 많이 참여하세요. 그래서 뭐 이런 잡지에도 논문 많이 쓴다 그러고 연구력도 좋답니다. 논문 수도 1인당 논문 수도 뭐 그리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뭐 육성사업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뭐 우리 학교도 두 분이 선정돼서 종합대학 쪽에 이게 연구단이 있는 대학하고 없는 대학이 있대요. 뭐 특정 부분 특허에서 우리 대학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고요. 이 대학 평가 결과가 보통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긴 하는데 이렇게 된대요. 누가 그랬답니다. 취업률도 높고 뭐 뽑고 싶은 신입사원이라고 뭐 그랬대는데 그래서 뭐 국가 고객 만족도도 상당히 높대요. 다른 대학들 보통 이 정도 있는데 우리 대학 뭐 이 정도 있답니다. 그래서 7년 연속 1위를 했다 그러고요. 네, 여기까지. 좋은 대학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대학 전형계획인데 여러분들 받은 책자 있죠? 킹고라고 써있는 책자에 보면 그 전형계획이 있어요. 수시모집에 대한 부분부터 있을 텐데 아마 여기 전형이 뭐 예체능 특기자 전형도 있고 성균 인재 전형, 논술 전형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 전형들이 이게 이제 보통 한국 국내 고등학교 3학년들 대상으로 뽑는 그런 전형들이죠. 근데 그 전형들 특징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우리 대학 전형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논술 전형이죠. 또 하나는 성균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글로벌 인재 전형. 그리고 또 하나는 특기자 전형인데 특기자 전형은 뭐 예체능 특기자예요. 실기시험 보고 뭐 체육특기
특기자, 운동선수들 뽑는 거죠. 그리고 무용 특기자, 무용하고 연기예술, 연기하고 하는 학생들 실기시험 보고 이렇게 뽑는 것들이고,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지원자들이 논술 시험을 봐요. 논술 시험만 본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원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시험을 준비를 못하죠. 그죠? 학교 교육과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수능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들어가는 이제 논술 전형도 여러분들이 선택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성균 인재 전형하고 글로벌 인재 전형이 있는데, 죄송한데 성균 인재 전형도 수능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또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남아있는 전형이 겨우 한 개, 600명 조금 남짓 선발하고 있는 글로벌 인재 전형을 저희가 선발을 해요. 그래서 글로벌 인재 전형을 선발을 하는데, 글로벌 인재 전형은 기본적으로 서류 100% 선발이에요. 그러면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표에서 보면 이제 그 앞쪽에 이제 표가 있죠. 전형 계획 처음 나올 때. 그러면 그 표에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어떤 모집 단위를 선발하는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숫자가 있는 쪽에 모집 단위가 선발을 한다는 거고, 숫자가 없는 거는 그쪽 모집 단위는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올해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는 인문계뿐만 아니라 자연계도 많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 4개 전형 중에 글로벌 인재 전형밖에 지원할 수 없지만, 그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뽑는 인원이 예년보다는 조금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대학 뽑는 모집 단위를 보면 그 계열 모집하고 학과 모집, 그리고 전공 예약제 모집이 있을 거예요. 모집 인원이 좀 많은 게 보통 계열 모집이에요. 사회과학 계열이나 인문과학 계열, 자연과학 계열, 공학 계열, 전자적인 컴퓨터 공학 계열. 그러니까 특정 학과 뭐 한 2개 내지 많게는 7개 정도의 학과가 모여서 계열로 선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열로 선발하는 데는 1학년 때 계열로 입학을 해서 2학년 때 해당 계열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로 진급할 때 자기의 희망했던 학과가 뭐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나 쿼터가 제한이 있다 그러면 1학년 때 그 성적으로 이렇게 제한을 할 수는 있겠죠. 좀 이따 보겠지만 그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지나가지 못하는 비율은 극히 낮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어떤 특정 분야의 학문 분야를 내가 하겠다라는 선택을 통해서 계열로 입학을 하고, 2학년 진급할 때 해당 학과가 1학년 때 이제 공부하고 그 학과가 진짜 학과 명만 보고 학과 이름만 보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그 학과가 진짜 어떤 공부를 하는지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에 반해서 학과 모집은 이제 똑같이 6개 학과가 있는데, 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학과들이죠. 특성화 학과들이고, 우리 학교에서 별도로 이제 선발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있는 여기 전공 예약제 모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공 예약제는 그 계열로 입학은 하는데 2학년 때 전공 진입할 때 계열로 입학했던 학생들은 계열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전공 예약제는 입학할 때 곧바로 내가 2학년 때 들어갈 학과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2학년 진급할 때 따로 전공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이 학과도 바로 이제 진급을 하게 되는 그런 코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과 모집하고 계열 모집, 전공 예약제 모집에서 큰 차이는 계열 모집이 가장 인원을 많이 선발하고요. 그 다음 학과 모집, 그리고 전공 예약제 모집 인원 선발을 하는데, 이런 차이는 계열 모집이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학과 모집이나 전공 예약제는 12명에서 5명 사이 좀 적은 인원을 선발한다라는 게 둘의 큰 차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큰 차이는 학과 모집, 이 특성화 학과가 경쟁률이 높고 입학 성적도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 다음이 계열 모집이고, 전공 예약제는 아무래도 입학한 이후에 내가 진급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입학 성적 수준에서는 조금 낮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좀 더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특성화학과는 특성화학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지원 체계가 있고, 근데 꼭 특성화학과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학교의 일반 학과들이나 전공의학자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학과에 대한 이런 지원 체계는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 학과 모집, 이과 쪽의 학과 모집에 대한 부분이고요. 계열 모집, 인문계 계열 모집 크게 인문과학 계열하고 사회과학 계열이 있고요. 그리고 경영학은 학과 모집으로 경영학으로 따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인문과학 계열의 이런 학과들, 그리고 사회과학 계열의 10개 학과들이 있어요. 1학년 때 사회과학 계열로 입학을 하고 1학년 때 인문과학 계열로 입학을 한 다음에 2학년 때 여기 있는 학과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전공을 배정받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학교 학부제 선발, 계열 선발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과학 계열, 인문과학 계열에는 어문학하고 기초인문학 이 위주로 이룬다고 보시면 되고, 사회과학 계열에는 경제학, 그리고 일반 응용사회학, 그리고 이런 소비자가족, 아동 이런 학과들이 사회과학 계열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이과 쪽도 크게 3개의 계열 모집을 하는데 바로 자연과학, 공학,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계열 3개 모집이에요. 자연과학 계열은 그 기초이학하고 그 생명공학 쪽 학과들이 자연과학 계열에 속해 있고요. 공학 계열은 보통 무슨 공학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같은 그런 계열들이 공학 계열에, 그런 학과들이 공학 계열에 속해 있어요. 그리고 전전컴 계열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 전자전기공학과 컴퓨터공학 2개 학과로 선택되어 있죠. 대계열제 모집, 이렇게 우리가 대부분의 인원들, 우리 학교 한 3,400명 정원이면 한 2,500명 이상, 2,800명 정도가 아마 계열 모집으로 저희가 선발이 되는데, 이런 계열 모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장점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1년 동안 전공 탐색의 기간이 주어진다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셨던 여기 공학 계열에서 잠깐 예를 들어보면 여기 고분자 시스템 공학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신소재 공학이 있고, 이 2개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이 학과들? 사실 저도 잘 몰라요. 학과명만 보고는 이게 어떤 학과고 어떤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 전공을 이수를 하게 되면, 졸업을 하게 되면 어떤 분야로 내가 취업이나 아니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죠. 학과명만 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목전에 두고 대학을 선택할 때 대부분의 이제 학과 모집을 하는 국내 대학 기준으로, 학과 모집을 하는 국내 대학 기준으로 보면 좀 힘들죠. 학과를 선택하는 게. 이름만 보고 실제로 내가 무슨 과인지 모르는데, 근데 그 과가 앞으로 4년, 짧게는 4년, 길게는 이제 내가 대학원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게 되면 평생 이제 그쪽 분야에 종사를 하거나 연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대학 입학 때 원서에 이제 그 학과를 쓰는 걸로 그냥 그게 결정돼 버린다는 건 너무 좀 가혹하지 않나요? 그죠? 좀 비교육적인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계열로 모집을 하고 있고, 계열로 모집을 하게 되면 1학년 때 들어와서 이제 기초 교양 과목하고 전공 탐색 과목들, 실제로 이제 내가 생각했던 학과들의 그 기본적인 학문, 기초되는 이제 교양 영역들을 공부를 하죠. 그래서 실제 그 학과가 내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봤던 고분자나 신소재뿐만 아니라 그 문과 쪽도 마찬가지예요. 사회학과라는 게 정말 뭐 하는 건지, 행정학과하고 정치외교학과하고 실제로 어떻게 다른지, 신문방송학과하고 영상학과는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공부하고 느껴보고 아 내가 하려고 했던 분야가 맞는지 아닌지를 1년 동안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판단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계열 모집, 뽑는 인원이 좀 많다 그랬죠. 그래서 모집 인원이 좀 많아서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학과로 모집하는 것보다는 커트라인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뭐 여러분들 이제 수학 시간에 배우겠지만 표준 정규분포, 그죠? 표준 정규분포 보면 종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계열 모집은 그 아까 봤던 공학계열 같은 경우에 정원이 한 700명 정도 돼요. 그래서 논술 전형으로만 뽑는 인원이 한 300명 정도 되고 아마 글로벌 인디의 전형에서도 몇십 명 정도 뽑을 거예요. 근데 학과 모집을 하면 700명이 아까 11개 학과가 있으니까 뭐 평균 잡아서 한 70명씩 학과 하나당 70명씩 모집한다 그러면 그 70명이 다시 전형별로 수시 정시 쪼개지고 수시에서도 4개 전형으로 쪼개지면 결국 한 개 모집 단위에서 보통 한 10명, 12명 남짓 이렇게 뽑게 되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커트라인하고 80명씩 뽑는 쪽에 커트라인하고 어느 쪽이 더 낫겠어요? 당연히 계열 모집이 좀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계열 모집을 하게 되면 커트라인이 좀 낮게 형성이 되니까 좀 유리할 수 있죠. 그에 반해 저는 손해보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커트라인이 높아야지. 저는 입학처에서 일하기 때문에 입학 점수가 높을수록 저한테는 이제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너 당장 내년부터 입학 점수 뭐 3점 이상 높일 수 있는 방향 갖고 와라 그러면 학과 모집하자고 할 거예요. 학과 모집하는 순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좀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되면 학과 모집을 하게 되면 처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학과 명만 보고 내가 앞으로 계속 종사해야 되는 분야를 선택하는 좀 비교육적인 현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대학은 눈물을 머금고 이런 손해를 좀 보고 있어요. 착하죠. 근데 사실 이게 꼭 손해만은 아니에요. 계열 모집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바로 이런 게 있죠. 잠깐만요. 바로 이런 장점이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1학년 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3 때보다 더 열심히 대학 1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내가 어떤 학문 분야를 할 건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또는 내가 하려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한다 그러면 성적순에 의해서 학점 평점 평균에 의해서 이렇게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 진출하고 이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교육적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우리는 이렇게 계열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것도 잘 돼서 내가 원하는 전공으로 들어갔을 때 얘기고, 그죠? 열심히 해서 정말 대학에 입학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전혀 원하는 학과가 아닌 걸 선택하게 된다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따져봤어요. 그래서 계열별로 1지망에 진학한 학생들 비율을 보니까 각각 이런 정도의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3%, 8%, 8%, 13%, 그리고 이쪽은 뭐 다지만 이런 학생들이 1지망에 내가 원했던 첫 번째 원했던 학과에 진학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 때려치고 또 재수할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수 전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대학에.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거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지망했던 학과가 아닌 거고 2지망, 3지망까지 가면 2지망에서 대부분 다 원하는 학과에 진급을 하게 돼요. 어쨌든 1지망에서 어쨌든 진급을 못한 학생들은 우리 학교 복수 전공 제도가 있어서 1지망이 아니어도 2지망, 제2전공, 복수 전공으로 해당 학문 분야를 선택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학에 전공을 2개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을 전공 2개 하니까 대학 4년 만에 졸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공 2개 하니까 너 5년 해 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1년 시간 낭비하고 학비도 더 내야 되고 그렇다면 안 하겠죠.
실제로 우리 대학 복수 전공도 그 시간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비용을 더 발생시키지 않고 4년 만에 2개의 전공까지는 충분히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요. 그게 이제 교양 영역의 학점을 좀 줄여주고 2개의 전공 영역 학점을 이수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4년 안에 어떤 학생은 복수 전공을 하면서도 조기 졸업까지 가능한 그런 형태로 있고, 실제로 우리 학교에 그 복수 전공하는 비율을 보니까 아까 봤던 인문과학 계열 같은 경우에 사실 요즘 인문학으로 취업이라든지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이나 경제학, 행정학, 정치외교 많이들 이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 한 2년, 3년 전 조사하기는 했는데 문과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의 약 70% 이상, 80%, 79% 가까운 학생이 복수 전공으로 사회과학 쪽 그리고 경영학 쪽을 이수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선발하고 있는 모집 단위 부분에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수능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안 되고 그리고 서류 평가에 의해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을 보면 여러분들 보셨던 책자에서 아마 글로벌 인재 전형 이쪽 그리드가 될 텐데 여기에서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형을 잘 알면 여러분들도 그거 할 수 있는데, 이 전형, 글로벌 인재 전형이라는 거 명칭이 좀 익숙한 듯 하면서도 좀 생소할 거예요. 실제로는 예전에 뭐 2013년 글로벌 전형하고 특기자 전형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000년부터 그리고 2009년에도 있던 보통 글로벌 리더 전형이라고 했던 전형들, 지금은 뭐 영어 특기자 전형이라고 많이들 오해하고 있는 그런 전형들인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학은 뭐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절은 지났어요. 아마 영어 하나를 잘해서 대학을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영어만 잘한다고 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대학들은 아마 여러분들 원서도 쓰지 않을 대학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영어만 가지고 뽑는 대학이 있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영어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고 뽑는 대학들이 있겠지만 그런 대학들은 여러분들은 원서조차도 쓰지 않고 아마 이름도 뭐 생소한 그냥 합격해도 가고 싶지 않은 대학들일 거라고 보시면 돼요. 상위권 대학들 중에 영어만 가지고 뽑는 대학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영어 특기자 전형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데 영어 특기자 전형이라는 것 자체는 상위권 대학들에서만큼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대학들은 뭘 보느냐?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기존하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뭐 글로벌 리더 전형, 글로벌 전형 뭐 이렇게 표현을 해왔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 내신이에요. 학교 내신. 수능이 있다 그러면 수능 성적으로 뽑겠죠. 그게 바로 정시 전형인 거죠. 정시에서는 뭐 그냥 60만 수험생이 다 보는 수능에서 0.01점이라도 높은 학생이 유리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정시에서 뽑는 거고, 수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수능이 최저학력 기준으로 있는 거.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은 우리가 논술로 뽑겠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은 학생부 내신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게 논술 전형과 성균 인재 전형이에요. 그럼 이 글로벌 인재 전형은 뭐냐? 글로벌 인재 전형은 기본적으로 내신하고 그 외 다양한 활동, 액티비티를 통해서 저희가 뽑겠다라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태생 자체가 원래 2009년이나 2010년 때부터 글로벌 리더 전형이라고 했던 것들은 특목고 학생들을 타겟을 했던 전형입니다. 그 중에서도 외고 학생들을 타겟을 했던 전형이고, 과학고, 과거 학생들은 우리가 과학인재 전형이라고 과거 학생들만 따로 선발했던 전형이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과거 학생들 따로 선발하는 전형이 있을 텐데, 이 글로벌 인재 전형은 그래서 예전에는 인문계 모집 단위만 선발을 했었고 이과 쪽 이공계 모집 단위는 전혀 선발을 안 했었어요. 그러다가 정부, 그러니까 교육부죠. 교육부하고 대기업의 여러 가지 이제 공교육 살리기 정책, 그 사교육 시장, 사교육비 억제 정책, 뭐 그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 그런 일환으로
전형 단계가 축소되고 전형 가지수가 통폐합되고 전형 방법 자체가 제한되고 이런 시점이 바로 지금 2015학년도 여러분들 입학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마다 전형의 명칭을 할 때도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특기자형이다, 이런 유형까지 발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시점이 바로 지금 시점이고, 대학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우리 대학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인재 전형은 그래서 내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고, 학생부에 내신 외에 다른 액티비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류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토익이나 토플 성적 받지 못하고 사트 점수나 이런 부분들 받지 못하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전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불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지 못하는 건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국제고나 특목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지만 강 건너 이제 저쪽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 외고들도 많죠. 그리고 민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 학교들에서 국내에 있는 학교들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AP나 사트 심지어 IB까지 하는 학교들이 지금 국내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차피 그 학생들도 똑같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전형에 지원할 때는 제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게 우리한테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우리 대학들이 선발을 할 때 제가 뭐 다른 대학들 감히 뭐 말씀드리기는 못하지만 우리 대학만큼은 선발을 할 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주어진 환경 내에서 얼마만큼의 실력을 보여줬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있는 친구들끼리에서도 똑같이 A를 받거나 A 플러스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 대학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과연 어려운 수업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뭐 어드밴스 프로그램이나 아너스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걸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평가하는데 심사에 반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GPA가 평점 평균 GPA가 그냥 숫자상으로 높은 것보다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조금 낮은 게 더 유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 글로벌 인재 전형이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우리 대학 입장에서 우리 대학 전형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가장 유일한 전형일 텐데, 이 전형이 기존의 성균 인재 전형이나 우리가 작년까지 했던 그런 전형에서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우선 선발은 그냥 서류 심사 100%로 먼저 합격자를 선발해 버리는 거고, 일반 선발은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수능으로 최저 기준 통과한 학생들 중에 서류평가 60과 내신 40을 더해서 심사를 했던 그런 전형이었어요. 근데 우선 선발 제도를 올해 대교협하고 교육부가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서 아예 분리를 해서 그럼 기존의 우선 선발로 뽑던 인원만큼 뽑던 방법 그대로 그냥 서류로 100% 뽑는 거, 그리고 성균 인재 전형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 학력을 두고 서류로 뽑는 전형으로 만든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지만 전형 가지수를 줄이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의 성균 인재 전형 800명 중에 한 50%, 최초 50%인 400명만 우선 선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전형 가지수를 줄이다 보니까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600명으로 인원이 대폭 늘었다는 게 하나의 강점이고요. 또 하나는 기존에는 우선 선발로만 뽑고 일반 선발에서는 이제 수능이 최저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수능이 없는 학생들은 추가 합격의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작년까지. 근데 올해는 전형을 아예 분리하다 보니까 600명을 선발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혹시 중복 합격이나 결혼이나 뭐 이런 걸 발생해가지고 추가 합격자를
뽑아야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그 전형을 지원한 학생, 그러니까 수능이 없어도 지원했던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저희가 추가 합격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뽑는 인원은 전년도에 400명에서 뭐 단순히 200명 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전형 자체는 지금 우리 대학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 입학처에서 뽑아야 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조금 걱정이 되는 전형이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국내 대학 지원할 때 6개의 카드가 있어요. 그죠? 6장 쓸 수 있잖아요. 그 6장을 쓸 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좀 쓰셔야 돼요. 그래서 원서를 쓸 때 한 3개 정도, 아마 뭐 6개 다 쓸 수도 있고 몇 가지 정도 쓸 수 있겠지만 한두 개 정도는 좀 보험적인 성격으로 조금 낮게 쓸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한 4개 정도, 3개나 4개 정도는 적정하게 쓴다든지 아니면 조금 모험으로 조금 높게 원서를 쓴다든지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 자체에는 대학들이 그렇게 큰 부담을 지우는 전형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대학처럼 서류 평가로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간혹 이제 면접이 있다거나 이런 대학들이 있으면 면접 날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내가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수험 준비하는데 다른 데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날짜들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서류 100%이기 때문에 서류 100%인 이런 부분들을 아주 편하게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좋은 거예요. 여기 전공 예약제들 모집단이고요. 이게 계열하고 학과 모집단. 계열 모집이 아무래도 숫자가 좀 많죠, 그죠? 이런 부분들. 전공 예약제는 숫자는 적어도 학과 모집에서 뭐 뽑는 거하고 비교하면 좀 적긴 하지만 전공 예약제가 점수는 조금 더 낮게 좀 형성이 돼요. 이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의 선발이 있어요. 공학 계열은 서류 평가로만 그냥 120명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대학의 학과 모집하는 2개 학과의 연간 정원에 맞먹는 그런 숫자를 한 개 전형에서 거의 선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린 대로 서류 100%고, 이 서류 100%에서 포함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성적이죠. 성적 증명서. 그리고 학교에서 별도로 국내고교를 다니고 국내 일반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생활 기록부 관리 지침에 따라서 학생부가 기록이 되는데, 이 학생부는 공문서예요. 국내고등학교 공문서. 이 공문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작성할 수 있는 내용, 없는 내용 이런 게 교육부 고시로 지정이 되고, 이거를 대학들이 이제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국내고교 학생부는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중학교 때 혹시 본 적 있죠? 중학교 때라도 혹시 본 적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쓰도록 돼 있어요. 봉사활동이나 자치활동, 개발활동, 뭐 독서활동 뭐 이런 부분들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적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성적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내용들을 학생부만 가지고 선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세세한 부분이죠. 물론 정말 핵심적인 학업 능력 관련된 내용을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많이 제한하고 빼기도 했어요. 작성할 수 없도록 만들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좀 속된 말로 뻥 튀기지 않고 정확하게 평가해서 작성해 주신다면 그것만 가지고 학생 평가하고 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도구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과정 자체가 그런 국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힘들었죠. 그냥 딱 나오는 트랜스크립트 한 장이었을 텐데, 그 부분들 뭐 여러 가지 고민이나 학교에서 그 반응이 있어서 아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학교에서 국내고교 학생부에 준하게 여러 가지 자치활동이나 개발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그 외 교과 외 다양한 실적들을 적을 수 있는 학생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그래서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 학생부가 충실하기 때문에 불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원할 때, 우리 대학에 지원할 때 성적 증명서하고 그리고 학교 학생부 이렇게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우리 대학이 그걸 가지고 잘 평가를 할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서 이 전형에서는 제출할 수 없는 서류가 몇 개 있는데 이게 선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어학 성적 이런 부분들은 제출할 수 아까 얘기한 토익, 토플, 탭스 그 외에 뭐 델프 여러 가지 독일어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언어들, 외국어, 공인어학생, HSK 마찬가지고 JPT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제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AP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에서 있었던 성적은 성적증명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있겠지만 교육과정에서 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수했던 AP라든지 IB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해외 교육과정을 따르고 사트나 ACT 시험 준비도 하고 시험을 보겠지만 국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성적도 명시적으로 제출하거나 자기소개서에 기입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만 유의해서 지켜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 온 부분이고요. 재미없고 좀 지루하셨죠? 전형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다른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하라라든지 수험 준비를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장시간 동안 지루하셨겠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세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하이스쿨 성적이 9학년서부터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대학에 어플라이 할 때는 10, 11, 12가 들어가는지 미국처럼 9학년서부터 하이스쿨 전체가 들어가는지 갈등 방지.
수능을 응시한다면 수능 응시하고 성균 인재까지 두 개를 같이 지원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물론 뭐 영어 시험만 응시해서 영어 시험 성적 하나로, 영어 과목 하나로 우리 학교에서 지정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통과하면 그걸로 수능 최저 기준이 통과된 거기 때문에 두 개 지원하실 수 있죠. SAT하고 ACT는 제출할 수는 없고요. AP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AP 하죠. 네, 학교에서 한 AP는 성적 증명서에 있기 때문에 제출이 돼요. 다만 그것도 컬리지 보드 성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안 돼요. 네, 학교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만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성적표만 제출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그걸로 평가를 할 거고요. 예, 예. 네. 글로벌 인재 전형은 100% 서류예요. 스포츠과라고 하더라도. 예. 예, 실기 없이. 예전에 그 스포츠과학과가 우리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라고 해서 그 내신으로만 뽑던 전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류로만 선발하는 거는 올해가 처음은 아니에요. 스포츠과학과요? 실기 공부도 하죠. 이론도 하고요. 예. 예. 제가 듣기로는 한 이론하고 실기가 한 반반 정도? 그 정도라고 들었었어요. 종목으로 가는 거는 특기자들이죠. 운동선수, 농구부, 뭐 축구부, 뭐 이렇게 되는 학생들이죠. 교내를 보죠. 그렇죠. 교외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학교장이 인가한 교회 활동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가능은 한데, 아니요, 보지 않는 건 아니에요. 보지 않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대학들이 학생 선발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사실은 얼마나 공부 잘하는지, 지적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른 뭐 인성이라든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서류로 그걸 본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이 학생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은 학습 능력, 학업 능력, 지적 능력에 대한 부분. 그래서 추천서도 가급적이면 국내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우리가 담임 선생님한테 받으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여기 달튼이라면 카운셀러 선생님한테 받는 게 가장 중요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예, 그것도 가능해요. 한글로 쓰는 걸 원칙으로 해요. 영어로 쓰셔도 뭐 저희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한글로 쓰는 게 좋기는 하죠. 영어로 쓰셔도 돼요. 예? 예? 이 전형 자체가요? 2016학년도 전형계획 지금 사실 뭐 사무실에서 지금 짜고 있긴 있는데 이게 뭐 일부 이제 법률에서 이제 정한 바가 1년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뭐 정해져 있어요. 기존에는 한 6개월 전에 발표하고 1년 전에 발표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1년 6개월 전에 발표하라라고 돼 있어가지고 사실은 저희도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입시를 한번 해보고 올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어서 내년에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에 뭐 7월, 당장 7월, 8월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시점인데 올해 입시를 해가지고 전형을 이렇게 바꿨더니 결과가 좋다 나쁘다는 피드백 없이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아마 2016학년도도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그게 없어서 들어가야 되는 값이 없어서 다만 이제 학교 내부 사정으로 모집단이라든지 전형반의 이제 인원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은 아마 뭐 교내에 다른 큰 이슈가 없는 한 큰 변경이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차등이 있죠. 네. 아무래도 뭐 쉬운 과목하고 어려운 과목 선택 자체에서부터 저희는 조금 좋게 평가하는 편이에요. 네, 선택했다는 것 자체로. 질문 더 없으시면 끝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